자, 130번째 이야기입니다. 니벨룽의 반지 세 번째 밤 3녀입니다. 4부작의 마지막 작품이죠. 신들의 황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제3냐 신들의 황혼은 사실 이제 바그너가 원래부터 만들고자 했던 오페라의 본문입니다. 원래 이제 바그너가 4부작 오페라를 만들 생각이 아니고 단편 오페라를 만들려고 지금 이 신들의 황혼 대본을 썼는데, 이 영웅 지그프리트의 대본을 쓰다 보니까, 이 신들의 황혼을 만들다 보니까 이 지그프리트에 대한 이제 성장 배경이라든가 영웅의 사랑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그프리트가 만들어진 거고, 이 출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 지그문트와 지글린드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이제 발큐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반지에 이제 처음 태어난 배경이나 반지에 얽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라인의 황금의 대본까지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대본은 이제 이 신들의 황금부터 먼저 쓰여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작곡은 이제 라인의 황금부터 역순으로 벌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결국 이 지그프리트의 이제 1막 2막을 쓴 뒤 이제 13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그프리트의 3막 이야기를 지금 한 거고, 그 3막과 이제 이 신들의 황혼은 이제 같이 작곡이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신들의 황혼은 이제 그 4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특이하게 이제 서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서막과 1, 2, 3막으로 구성되는데, 뭐 제가 보기에 이 서막이라는 의미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 노른이라는 이제 신들의 세계가 잠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를 위주로 다뤄야 될 이제 작품에서 신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이걸 서막으로 따로 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완전히 배제된 인간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 신들의 황혼에서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세 작품과는 달리 이제 신들의 황혼에서는 서막에서 노른이 잠깐 비치는 것 외에는 이제 따로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그 보탄에 의해 가지고 알베리의 반지와 보물을 뺏는 일로 시작되는 이제 이 신들과 이제 니벨룽의 어떤 갈등이 이제 대리전이 돼버린 거죠. 지그프리트와 하겐의 대리전으로 된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국 지그프리트나 하겐은 이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 신들의 황혼의 등장인물을 이렇게 보면은, 자, 이 노른이라는 이제 그 서막에 잠깐 등장하는 3명의 노른, 그 다음에 발트라부테는 이제 브루닐드의 발키의 자매입니다. 지금 하늘의 상황을 전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반지를 이제 라인에 돌려주라고 그렇게 애청하지만, 이제 애원하지만 안 들어주죠. 이 지그프리트와 이제 이 브루닐데, 하겐이 이제 핵심 인물이 되는 거고, 이 브루닐데와 지그프리트의 이 두 사람의 사랑 관계에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그 하겐의 음모에 빠져가지고 군터와 그 드르네가 이제 끼어들게 됨으로써 갈등이 시작됩니다. 알베리는 이제 하겐의 꿈속에 잠시 나타나고요. 결국 이제 하겐이 이제 이 지그프리트와 이제 군터를 죽이게 되고, 결국 그 반지를 찾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드는 이제 하겐은 라인의 처녀들에 의해서 이제 같이 물속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죽음을 의미하죠. 결국 이제 신들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했던 이제 보탄의 계획과, 그 다음에 이제 반지를 되찾아서 신들을 멸망시키겠다는 니벨룽의 이제 계획은 완전히 이제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 신화의 신은 끝이 나고 이제 인간의 시계가 도래된다는 이 대단원이 막이 이렇게 내리게 되죠. 자, 이 니벨룽의 반지의 이야기가 그 이제 북유럽에서 내려오는 이제 니벨룽의 노래라는 대서사시가 있습니다. 작자가 미상인 상태로 이제 전래대로는 이제 얘긴데, 이 노래를 기초로 했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니벨룽의 노래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한번 알아보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니벨룽의 반지와. 자, 이 1막, 2막,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에서는 이제 사실 크림힐데가 이제 하겐의 엄마로 나오지만, 반지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지그프리트가 사모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게르만 민족의 영웅인 지그프리트가 크림힐데한테 이제 반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보름스의 성주이면서 이제 크림힐데의 오빠인 군터는 브룬힐데라는 이젠슈타인 여왕, 그 아주 영웅적인 여왕입니다. 여자지만 뭐 남자보다 더 용맹하고 싸움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은 자기보다 더 용맹하고 싸움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는데, 군터가 이제 브룬힐데를 좋아하죠.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제 브룬힐데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생을 좋아하는 이제 게르만 민족의 영웅인 지그프리트를 이제 그 하겐의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군터와 지그프리트는 뭐 거의 동등한 관계였었는데, 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하겐에 의해서 지그프리트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 지그프리트가 이제 브룬힐데를 이제 그 제압할 때 이제 쓰는 게 이제 그 마법의 망토가 등장합니다. 그 니벨룽의 반지에서 이제 마법 툭으로 나오는 타른 헬륨 대신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그프리트가 죽자 이제 크림힐데가 이제 굉장히 열이 받았습니다. 자기 오빠와 하겐에 의해서 이제 자기 남편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2부에서 이제 크림힐대가 이제 이슬람 민족인 훈족의 왕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복수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기 오빠와 하겐을 초청을 해서 이제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자신도 죽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핵심 민족이 이제 부르군투족이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를 이 니벨룽의 노래라는 서사시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니벨룽의 반지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지그프리트와 브룬힐드의 사랑은 이제 이 바그너의 완전한 이제 창작입니다. 니벨룽의 노래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 약초를 먹여서 이제 뭐 지울 기억도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 이 니벨룽의 노래에서는 이제 지그프리트가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게 이제 용을 죽이면서 그 용의 피로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늘이 돋는 칼이 들어가지 않는 그 불사의 존재가 되는데, 그 피로 목욕을 할 때 그 낙엽 한 개가 이제 지그프리트도 모르는 사이에 등에 하나 붙죠. 그러면서 그 부분은 이제 피로 목욕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이제 유일한 약점이었고, 그걸 이제 하겐이 크림힐대한테 지그프리트를 보호해주겠다는 이제 꿰에 빠져갖고 하겐이 알게 돼가지고 그 하겐이 결국 지그프리트를 죽이게 되죠. 니벨룽의 노래에서 나오는 뭐 새 목소리를 알아듣게 된다든지 이런 얘기는 이제 니벨룽의 노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벨룽의 반지에서 이제 그 용 대신 이제 구렁이죠. 파편화가 변한 구렁이. 그 다음에 이제 구트루네가 이제 니벨룽의 노래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림힐대는 그 니벨룽의 반지에서는 하겐과 이제 군터 남매의 이제 엄마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군터의 여동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림힐대의 복수라는 게 이제 니벨룽의 반지에서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타른 헬름과 마분망토가 이제 서로 대비되는 거고요. 결국 니벨룽의 노래에서 이제 반지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 이 캐스팅을 보면은 지그프리트와 이제 페트라랑이라는 커플에다가 세 명의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죠. 군터, 구트룬의 하겐. 그 다음에 이제 나인 발퀴리 중에 한 명인 그 브룬힐드의 자매로 나오는 이 발트라우테.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핵심 인물 6명이 다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성악가로 이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게 독일어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악극이 돼버린 거죠. 이 서막입니다. 1막 앞서 있는 서막에서 이제 이 물결의 동기와 에르다의 동기, 금의 동기가 나오면서 전주가 펴집니다. 들어보시죠. 자, 이 세 명의 노른이 나와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실로 이제 지금 노끈을 꼬고 있는데, 이 서막에 이제 이 세 명의 노른이 나온 노른들의 예언과 신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신들의 왕이 이제 보탄이 이제 지그프리트에서 지그프리트의 노통에 의해 갖고 이제 창이 부러지죠. 이 보탄의 창은 어떻게 보면 신들의 권위와 신들의 어떤 상징입니다. 이 부러진 창을 들고 이제 사실 지그프리트는 이제 신들의 멸망을 지금 예언을 하고 지금 바랄라에 가서 자기 할 일을 모든 다 잃은 채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발키리가 사실 나중에 전하죠. 노른들이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동안 황금실이 끊어진다는 의미는 결국 신들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른들은 지혜의 여신 에르다가 완전히 퇴장함과 동시에 노른들이 이제 완전히 퇴장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지혜를 전달해줄 신들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들의 멸망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간주곡의 펼칩니다. 굉장히 웅장한 관현악곡입니다.
지그프리트는 이렇게 이제 사랑을 속삭이고 있지만 영웅 지그프리트는 이제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죠. 떠나야 됩니다. 그걸 뭐 브루닐드가 잘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말 그라네를 이제 내주죠. 뭐 그라네가 더 이상 이제 날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그프리트의 여행을 이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지그프리트의 라인 기행이라는 이런 아주 웅장한 또 이제 음악이 울려 퍼지죠. 들어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들의 황혼 서막이 끝이 나고 1막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